천국의 아이들 2권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시험 보는 날이라고요. 아직 마을이 어둠에 잠겼고 집들도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이 어둠 속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은 벌써 동틀 무렵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래서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것이다. 어느 집에서나 대개 맨 먼저 깨어나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하얏트네 집에서도 하얗게 알려가나 알리 말고 이제는 다른 친구가 나오나 봐. 하얏트네 집에서도 그랬다. 그날 역시 어머니가 식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났다. 반딧불만큼 켜놓은 등불로 방 안은 어스레했다. 어머니는 그 등불의 심지를 돋우었다. 그러자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빠져나온 자리에서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고 그 옆에서 아버지가 코를 골았다. 어머니의 그림자로 가려진 윗목에서는 딸 하얏트와 아들 아크바르가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어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다. 어서 일어나, 공부해야지. 어머니는 성냥을 켜서 손에 들고 다니는 등에 불을 댕겼다. 그러고 나서 겉옷을 껴입었다.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매만지더니 양동이와 손 등불을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갔다. 조금 뚱뚱한 몸으로 가파른 흙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지만 익숙했다. 땅에 내려선 어머니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밖도 어둑어둑했다. 기둥에 걸려있는 등불의 심지를 돋우자 마당이 드러났고 이어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집이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냈다. 다락집인데 흙계단으로 올라가는 위층에 방이 꾸며져 있었다. 그 아래는 부엌 그리고 건초를 쌓아두는 창고와 헛간이 있고 마당 한쪽에는 우물이 있었다. 또 모퉁이 쪽으로 땅속에 굴을 파고 외양간을 만들어 놓았다. 위층 다락은 생활 공간, 아래층은 일하는 공간, 지하는 가축 사육 공간이었다. 이와 같은 3층 구조는 이란 전통집의 특징이었다. 어머니는 손 등불을 치켜들며 다시 위층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누가 일어난 기미가 없었다. 여보, 하얏트 깨워요. 오늘 시험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꾸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다. 손 등불을 들고 외양간으로 내려갔다. 얼룩이 젖소는 어머니가 내려오는 기척을 알아차리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후 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손등불을 벽에 걸었다. 그러고는 앞치마를 찾아 허리에 둘렀다. 옆 칸에 있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먼저 어미의 젖을 빨렸다. 잠시 뒤 송아지를 떼어내 다시 옆 칸으로 몰아넣고 빗장을 걸었다. 그런 다음 젖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얌전하게 있어라. 어머니는 오른손으로 어미소의 젖을 쓰다듬었다. 왼손에 들고 있던 양동이를 아래에 받치고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젖꼭지 안쪽을 스며시 죄며 젖을 짜기 시작했다. 착하지, 아이 착하지, 옳지. 하얀 젖줄기가 쭉 뻗어나왔다. 빈 양동이에 젖이 떨어졌다. 고요한 탓인지 그 경쾌한 소리가 크게 들렸다. 양동이의 젖이 고일수록 소리는 작아지면서 맑아졌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 하얏트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흔들었다. 마지막 남아있던 어둠이 놀라 꼬리를 감췄다. 어머니는 젖을 짜다 말고 지하 외양간을 뛰쳐나왔다. 다시 흙계단을 싸게 올라 다락방으로 갔다. 숨이 차고 가슴이 벌떡거렸다. 방문을 열어젖히며 물었다. 무슨 일이니? 아빠가... 하얏트가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었다. 어느새 어머니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다가앉았다. 아버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헉헉거리며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고 있었다. 물론 말도 못했다. 그런 아버지의 가슴을 어머니가 두 손으로 흔들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입에 물을 물렸다. 처음엔 너무 놀라 어머니만 불렀던 하얏트는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알고 울부짖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아빠? 그런 하얏트를 돌아보며 어머니가 재촉했다. 어서 물 떠와. 하얏트가 윗목에 있는 물병에서 서둘러 물을 부어왔다.
물그릇을 받았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요. 허. 하지만 아버지의 숨소리는 더 거칠어질 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입을 벌리고 물을 흘려넣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경황 없는 중에 젖먹이가 깨서 칭얼거렸다. 아버지 머리맡에서 서성이던 하야트는 동생을 얼른 안고 얼으며 흐느꼈다. 이런 소란 속에서 깨어난 아크바르가 벽에 기대어 앉은 채 눈을 비볐다. 곧 눈을 동그랗게 뜨고 느닷없는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애 내려놓고 가서 사람 좀 불러와. 어머니가 다급하게 손짓을 했다. 아기를 내려놓은 하야트가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제야 무슨 일인지 짐작한 아크바르도 누나 뒤를 쫓아갔다. 두 아이가 나가고 나자 어머니는 소리내어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아비 없는 자식 되겠네. 날이 밝으면 모두들 기지개를 켰다. 이 기지개는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운동이다. 집집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기지개를 켜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대문 앞에 서면 마을 길이 기지개를 켜는 것을 볼 수 있다. 길은 사람이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을 맞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다급히 뛰어가는 발소리가 골목을 흔들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 그 길 한쪽 모퉁이에 트럭이 서 있었다. 운전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있었다. 백미러로 뒤쪽을 살핀 기사는 부르릉 부르릉 시동을 걸었다. 차를 빼려고 먼저 후진을 했다. 그 순간 백미러에 뭔가 어른거렸다. 끽! 운전기사는 본능적으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문을 열고 뛰어내려서는 뒤쪽을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트럭 뒷부분이 담에 거의 닿을 정도였다. 조금 뒤 그 틈으로 하야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비중 나타났다. 하야트는 트럭이 멈춰있는 줄 알고 달려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뒤로 움직이는 바람에 부딪히는 줄로만 알았다. 놀란 나머지 숨이 딱 멎는 것 같았다. 큰일 날 뻔했잖아. 놀라기는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무사한 것을 확인한 기사는 그제야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하야트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눈을 어디에 달고 다니는 거야? 귀까지 먹었냐? 찻소리도 못 들었어? 하야트는 울상이 되어 목구멍으로 기어드는 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빠가 위급해서 그래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응? 그래? 운전기사는 일감이 생겨서 좋다는 듯이 빙긋 웃었다. 한편 하야트의 뒤를 쫓아 달려가던 아크바르는 길에서 양떼를 만났다. 아침 양들은 아직 잠이 덜 깬 탓에 더 느렸다. 양무리에 갇힌 아크바르는 발을 동동 굴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썼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안절부절 못했다.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다 신음하는 아버지를 보고 다시 문 밖을 살폈다. 얜 왜 이렇게 안 와? 그때 큰 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조금 뒤 하야트를 따라 마을 아저씨와 운전기사가 들어왔다. 그들은 아버지를 이불에 싸서 밖으로 간신히 옮겼다. 시끄러운 찻소리에 나온 이웃사람 몇이 그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골목을 빠져나온 어머니와 하야트가 서로 마주보았다. 하야트가 가지고 온 어머니의 웃옷을 내밀었다. 그 옷을 받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할 일 알지? 그러면서 아기를 넘겨주었다. 하야트는 아기를 받아 안으며 대답했다. 네, 너만 믿는다? 시험은요? 먼저 불부터 꺼라. 오늘 시험이라고요. 아크바르한테 아기 맡기면 안 돼? 어머니는 하야트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할 말만 했다. 그러자 하야트는 애가 탔다. 시험은 어쩌고요? 자꾸 철없이 굴래? 어머니가 그만 버럭 화를 냈다. 그 사이에 마을 사람들은 큰 길가에 세워둔 트럭에 아버지를 눕혔다. 자, 어서 타요. 운전기사가 재촉했다. 여태 안 보이던 아크바르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한테 무엇을 내밀었다. 돈이었다. 병원에 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큰 집에 가서 빌려왔어요. 어머니의 빌린 거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렇긴 해도 당장 아빠 때문에 써야 되잖아.
어머니의 눈길이 잠시 아크바르의 얼굴에 멎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아들에게 칭찬을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들고는 트럭 위에 올라탔다. 그러자 어스레한 앞을 향해 트럭이 출발했다. 떠나는 트럭 위에서 어머니는 하야트에게 거듭 다짐을 했다. 동생들 잘 봐야 한다. 끝. 이건 다음 시간에.